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부터 가보겠습니다. 미국 대선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8시에 대부분의 주에서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주식시장은 간밤에는 하락했습니다. 숨고르기죠. 뭐 일명 숨고르기입니까? 하락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동안의 승승장구, 뭐 미국 증시만 화랑을 보이고 있다가 이제는 좀 눈치 보기 장세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아마 오늘 뭐 목요일 정도까지는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한 가지 소식이 좀 들렸죠. 사전 투표한 미국인들이 워낙 많았다. 역대급이다. 역대급이다. 네. 8천만 명에 육박한다라는 거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유권자 수가 한 2억 2천만, 2억 3천만 되는데 거의 7,500만 명 이상의 사전 투표를 했으니까 이것도 대단한데 ABC 뭐 여론조사 등을 보면은 해리스 후보가 또 너무 앞서가더라고요. 뭐 20%포인트 이상 또 앞서간다는 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짧기는 하지만은 일명 해리스 트레이드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럼프 트레이드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고요. 해리스 트레이드는 별게 없죠. 신재생, 그다음에 금리 하락, 달러 약세 이 정도의 흐름인데 뭐 어제는 그 정도의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아마 오늘 내일은 그 누구도 모르니까 네. 아마도 뭐 극심한 변동성,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가 지금 초박빙이라고 네. 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트럼프 트레이드도 있고 해리스 트레이드도 있다고 했는데 주식시장뿐 아니라 뭐 가상화폐라든지 금이, 달러 뭐 네. 다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키워드를 보면 역시 트럼프 당선 시 위아래로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좀 세부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쪽의 우호적인 것 혹은 이제 해리스 쪽의 우호적인 것을 나눠보면 물론 이거대로 뭐 딱딱딱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현재도 좀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이 먼저 트럼프 쪽으로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 모든 것들을 다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너도 미국으로 들어와, 너도 미국 하게 된다면 달러 강세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예측이 될 수 있는 통화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트럼프 후보는 재정을 더 풀 예정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야 되겠고 그럼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고요. 또 금리 상승이라는 게 왜 트럼프랑 맞아 떨어지냐면 트럼프는 무차별적 지금 관세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벌어 관세. 뭐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이죠. 같은 제품에 관세가 붙게 되면 미국 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인플레가 나오면 또 금리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의 기본적인 이제 된 후는 달러 강세, 금리 급등 이제 이 두 개를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미국 주식만 놓고 보면 트럼프 쪽이 되면 오히려 미국 주식은 오를 수가 있겠다라는 전망이 꽤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힘들어진다 이런 전망이고요. 코인은 뭐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지만은 완전한 친 트럼프죠. 트럼프 스스로가 뭐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친 트럼프인 거고 금은 양쪽에 좀 걸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럼프 쪽이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뭐 금값도 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해리스 쪽은 좀 간단한데 그 이유가 이게 이제 바이든의 정책을 계승했기 때문에 해리스 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또 2차 전지와 전기차 같은 이제 2차 전지 업종들에 있어서의 뭐 해리스 트레이드, 해리스 쪽으로 좀 부각을 받는 게 있고 또 해리스는 앞서 말한 트럼프의 반대입니다. 오히려 해리스 당선 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금리도 꽤 많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동안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해리스 트레이드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우리 입장에선, 네. 우리 한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해리스 후보가 되는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라는 업종들이 굉장히 우리의 좀 상단을 포진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부분인데 뭐 최근에 나왔지만 트럼프는 아예 칩스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아니 왜 삼성전자가 미국에다 공장 짓는데 우리가 삼성전자한테 보조금을 줘야 돼? 그냥 윽박 지르면 되잖아. 관세를 주고 우리가 뭐
팔아주는데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그렇게 트럼프 후보가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미국의 칩스법을 개정한다고 치면. 그리고 우리는 원하는 것이 원화 강세, 금리 하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궤적을 본다면 이제 해리스가 되면 좀 좋겠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신흥국, 중국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이론인 것이고요. 네.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아웃라인 자체는 이렇게 잡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으로 좀 와보면 금투세 폐지가 어제 얘기가 됐잖아요. 네. 영향을 줬습니까? 어제는 뭐 완전한 영향이었었죠. 9시 40분께부터 거의 이제 주식시장이 폭등 양상으로 가게 됐었는데 우선 시행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주식시장도. 이 상태에서 시행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약간 나왔던 게 2년 유예, 뭐 4년 유예냐 폐지냐의 그거 하나가 남았는데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예를 한다는 거는 이건 뭐 별 의미가 없거든요.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폐지 아니면 그리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폐지 쪽으로 아예 가게 되면서 시장,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은 개인 큰 손들이 많이 있고 코스닥에서 바이오 업종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진짜 장대 양봉들이 뭐 웬만한 종목 눈 감고 찍어도 다 올랐던 이제 그런 하루가 됐었는데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 대선이 없이 그런 이벤트가 없이 어제 이 금투세 폐지가 터졌다면 오늘도 또 오르고 꽤 며칠 이 랠리가 갔을 텐데 이게 어제는 금투세 폐지 효과가 확 있었는데 이게 반짝 효과 아닙니다. 분명히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재료인데 시장은 이제 오늘 당장 미국 대선, 대선을 보자. 네. 트럼프 해리스 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투세 폐지 효과가 어제 하루 정도로 일단은 갔지만 단기적으로 그러나 항상 연말에 나오게 되는 뭐 샀다 팔았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대주주 요건에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거와 괴를 같이 한다면 이 대선 끝나고 나면 금투세 그 결과와 네. 또 그 후보의 정책에 따라서 한 12월 장에서는 금투세 폐지 효과가 다시 또 한번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제 금투세 폐지를 얘기하면서 같이 들고 나온 게 상법 개정안이에요. 네.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또 다시 불안해하는 그런 조짐도 있거든요. 상법 개정안, 정확히는 이제 상법 382조에 나오는 이제 주주 이사회가 과연 누구의 이익에 충실해야 되느냐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법을 보면 이제 이사, 주식회사 그 주 이사회죠. 네. 그 이사들은 기업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조항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자. 기업의 이익에도 충실해야 되고 주주에 대해서도 주주 이익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된다는 조항을 그러니까 기업과 주주 두 개체에 대한 이 충실 의무를 다하자라는 건데요. 이게 뭔 말이 하시겠지만 가령 이런 겁니다. 뭐 가령 과거 구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 배터리 회사를 물적 분할하고 이건 정말 뭐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길이길이 남을 뭐 행패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들은 자기 회사의 입장에서 돈 필요하고 이거를 떼어내서 다시 상장해가지고 캐시 땡기는 게 좋다라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미국 증시라든가 선진 증시에서. 근데 우리는 버젓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당했던 구 LG화학의 주주들은 뭐 하나 할 수가 없죠. 뭐 대항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기업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함께 추구해야 된다는 게 법에 있다면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물적 분할을 못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주들이 소송을 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 이거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은 아예 뭐 해보지도 못했지만 이제 법원으로 이런 이슈들을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밸류업 주식 제값받기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필요한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하면서 상법 개정을 같이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상법 개정도 받아라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이제 판이 약간 뒤집힌 거죠. 근데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이제 민주당이 하면서 상법 개정이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약간 지금 멈칫하니까 일각의 우려는 이게 또 논란이 되면서 아예 금투세 폐지, 세법 개정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금투세 폐지는 가면서
상법 개정을 놓고 공은 한동훈 대표에게로 좀 넘어갔거든요. 과연 이 상법 개정을 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이 또 하나의 좀 화두가 되는 것이 어제 하루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정부 여당하고 재계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재계에서는 좀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엄청 반대를 네. 하죠.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 국내 증시에 행동주의 펀드들, 뭐 이런 사모 펀드들이 대거 들어올 겁니다. 또 하나가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지주회사 체제를 설립하는 것을 네. 좀 공했고 뭐 캠페인처럼 하라고 했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걸 해보니까 상속에 굉장히 좀 유리했거든요. 어떤 식이냐. 홀딩스를 하나 놓고 밑으로 다 기업해 놓은 다음에 홀딩스 주가를 계속 눌러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속할 때 자녀가 홀딩스 주식만 뭐 상속세가 부담 때문이긴 하지만 싼 값에 저평가된 홀딩스를 가져가면 상속이 끝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웬만한 재벌 기업들에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나 다 알겠죠. 지켜보겠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네. 공격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인위적으로 뭐 주가를 누른다, 뭐 이게 우회적으로 누르기도 하고 오히려 저평가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간섭하고 하게 될 경우 분명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신경 쓰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고 아예 뭐 이번에 뭐 사태도 나왔지만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로 큰 판으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을 완전히 반대하고 뭐 그러고는 있지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끼리 암만 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축구계 개혁이.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와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문제를 하나 푼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뒤로도 축협은 계속 개혁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밸류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보다도 못한 증시 뭐 왜 이렇게 저평가일까?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닌데 왜 기업들은 저렇게 뻑하면은 유증하고 뻑하면 물적 분할하고 왜 쪼개기 상장하고 저럴까?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끼리가 안 된다면 일종의 그럼 행동주의 펀드가 와가지고 강제 밸류업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아무리 밸류업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상법 개정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상법 개정을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도 대응을 하고 주주환원도 하고 또 어떤 걸 하게 않겠습니까? 네. 그런 그런 후에 뭐 좀 하는 행태를 좀 보고 지금 또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속세에 대한 문제들을 이 논의를 해야지. 뭐 상법 개정도 없고 밸류업도 안 됐는데 그냥 상속세만 깎아준다. 이거 국민들이 또 안 받아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상법 개정이 이 금투세 폐지 다음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격이잖아요. 전인대 상무위가 개막을 했습니다. 네. 경기 부양책 나오나 관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고 전인대가 11월에 이렇게 늦춰질 전인대가 아니거든요. 보통 10월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중국도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뭘 의식을 하냐? 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네. 트럼프가 되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데 이번 전인대가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최종적인 경기 부양안에 골격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미 대선 결과가 금요일 날 이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접전이 되면 초박빙이라고 하니까요. 네, 초박빙이 네. 되고 뭐 진짜 펜실베니아 같은 데서 붙어서 사전 투표함 재검표하고 이러면은 정말 뭐 4일 5일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최대한 금요일까지 미뤘는데 대통령이 안 나온 채로 확인하지 못한 채로 어쨌든 경기 부양의 안을 이제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2조 위안, 많게는 4조 위안까지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700조 정도 이상이 되는 750조 정도까지가 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경기 부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뭐 2조 위안이든 4조 위안이든 중국은 분명히 경기 부양을 할 지금 순간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빅이벤트가 대선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끝나면 FOMC 회의 있잖아요. 그 다음이 전인대 경기 부양까지 함께 있는 여기까지를 확인하면 이제 주말이 찾아오지 않을까. 정말 그야말로 울트라 슈퍼위크가 됐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네. 예,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미국 쪽으로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를 네. 바꿨다 하더라도 중국 쪽으로 밀접한 경제적인 연관이 있고 더 중요한 게 이제 펀드들 입장에서 이 비중을 넣을 때 우리와 중국은 아직도 같은 바스켓에 들어가 있거든요. 위안화와 원화도 같이 이제
취급을 받고 같은 바스켓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으쌰으쌰하고 중국 쪽에 풀린다고 한다면 우리 증시에도 반도체도 있고 하지만 아직 철강화학, 이 중국 관련 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은 뭐 상당히 우리에게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이 또 하나 깜짝 발표를 했는데 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네. 이것도 진짜 깜짝이고요. 네. 왜 어떤 외교 채널을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이제 한 정말 특이한 케이스여가지고 어제 정말 뭐 전혀 안 움직이던 여행 업종이 상한가를 막 치고 항공 업종까지 가고 중국이 무비자를 15일간 풀어줘? 이거 결국 한알령 풀어주는 거 아니야? 해서 엔터주가 다시 또 들썩이고 최근에 게임 판호도 좀 열어줬거든요. 아, 이제 완전히 우리 한국을 또 해보려나 보다. 네. 게임 업종도 가고 어제는 하루 종일은 이 이슈가 굉장히 이제 컸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왜 이런 발표를 한 걸까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네. 첫째는 경제적인 이슈인 것 같은데 중국이 내수 부진이 극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버티다가 관광객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인들이 한번 와 달라. 네. 예. 15일 무비자로 일단 풀어주면서 중국은 열려 있다. 제발 중국으로 관광 좀 와달라. 그러니까 내수 부진 차원에서 네. 마치 뭐 일본이 관광객을 통해서 내수가 활성화된 것처럼 엔화 약세로 이제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것 같은데요. 북한한테 좀 삐지지 않았나? 이제 북러 관계가 워낙 밀접하게 되니까 그래 북한 너네가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이랑 뭐 손에 손잡고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제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 아직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는 모르지만 트럼프가 될 시 마치 좀 운명 공동체처럼 우리랑 함께할래 뭐 이런 사인일 수도 있겠죠. 이제 가장 우리가 트럼프 당선과 여러 가지 변동성 중에서 하나가 방위비 재협상이고요. 그렇죠. 뭐 암만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가 이미 뭐 2030년 이후까지 방위비 체결했다 하더라도요. 트럼프가 바꾸면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함께하자 뭐 이런 손 내밀기일 수도 있고 참 여러모로 뭐 좀 그 의도는 이렇게 좀 파악이 되지만 뭐 속내야 중국만이 알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여행이나 뭐 엔터주 관심을 가질 만한 겁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 한 내일 모레까지 기다렸다가 해리스냐 트럼프냐를 먼저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을 보시지 마시고요. 미 대선이 전체적인 한국 주식시장의 올 연말 그리고 내년을 결정짓는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이 중국의 저런 뭐 경기 부양 등등이다. 순위상으로 따지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를 보라.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